안녕하세요, 한빈입니다. 저는 지금 발리의 우붓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머리에 이상한 걸 달고 있어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우붓 시내에 갔다가 현지 미용실에 즉흥적으로 들어가서 머리 2개를 이렇게 따왔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정글이 굉장히 우거진 초록초록하고 아주 자연 친화적인 평화로운 곳이고요. 또 요가와 명상 같은 걸로 좀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고, 뒤로 지금 되게 멋진 정글이 펼쳐져 있는데 이쪽으로 찍으려니까 역광이라 제 얼굴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멋진 정글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유행이 지나기도 했고 또 자존감 이야기야 하면서 굉장히 좀 식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듣지 못했던 내용일 거라고 제가 감히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감히 자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요즘 사회가 자존감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했어요. 내 친구들, 나랑 뭐 경제적 수준이나 아니면은 배움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만고만하고 비교의 대상이 그렇게 뚜렷하지도 많지도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놈의 SNS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만 빼고 다 막 월에 1,000만 원씩 벌고 있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모든 가치가 좀 돈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돈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측정하기가 좋잖아요. 정량적으로 뭐 누가 더 매력이 있는지, 누가 뭐 말을 더 잘하는지 이런 것들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할 때도 있는데, 반면에 돈 같은 경우에는 너 연봉 얼마야? 나 연봉 얼마야? 이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니까 비교하기가 너무 손쉬워졌죠. 그런데다가 온갖 컨텐츠들은 막 누구나 월에 1,000만 원 버는 방법 뭐 이런 거, 아니면은 20대 장사해서 월 1,000만 원 버는 사장님 이야기, 뭐 대학생 때 투자해서 뭐 몇십억 만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콘텐츠들을 생산해내고 있고, 누구나 투자해서 아니면 누구나 뭐 온라인 사업을 해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온라인 강의들도 엄청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월에 1,000만 원을 못 버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에고라는 게 원래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것만 하거든요. 남과 나를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너랑 나랑은 달라, 그리고 너보다 내가 이게 나, 나보다 이게 너가 나,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게 에고예요. 인간의 에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의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굉장히 가까워져서 우리가 자존감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객실 청소 중이라서 좀 시끄러운 청소기 소리나 비질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녹음이 잘 되고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1차적인 해결 방법과 근본적인 해결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급한 불 끄기. 당장 내 자존감이 너무 하락했다, 나는 내 가치가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좀 비참하고 우울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이런 기분을 지금 당장 많이 느낀다 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당연히 SNS를 조금 멀리하는 게 좋겠죠.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우울증이 좀 심하게 몰려오면 SNS부터 다 지운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SNS를 계속 보는 건 상당히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자존감을 하락시키기가 쉽단 말이죠. 저도 지금 이렇게 해외에 나와가지고 막 놀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남들은 막 맨날 해외여행 다니는 것 같잖아요. 맨날 막 명품 쇼핑하고 다 돈 잘 벌고 하는 것 같지만, 내 SNS 친구가 300명이면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만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내가 보기에는 막 매일, 남들은 매일 다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SNS를 좀 멀리 하는 게 좋겠다. 남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서 또 식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취미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제 발리에 와가지고 계속 수영을 하고 있고, 제가 수영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선베드에 누워서 책 읽다가 좀 더우면은 물에 뛰어들고 수영 좀 하다가 지치면 다시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책 읽다가 졸리면 좀 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삶의 질의 향상을 많이 일으켰고, 또 삶의 재미를 많이 느끼게 해줬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도 좀 많이 올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크로스핏을 배운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크로스핏은 이제 그 박스가 전 세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리에 와서도 두 군데 박스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씩 운동을 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많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효능감이 좀 많이 업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해도.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1차적인 해결 방법이었고, 근데 이 1차적인 해결 방법의 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 비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들과 비교되는 게 힘드니까 일단은 인스타그램, SNS라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열등감을 느끼는 걸 조금 멀리하고 회피하고, 또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을 개발함으로써 내가 비교를 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생각을 곱씹으면서 이 비디오를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전해요, 완벽해요, 다 괜찮아요, 이런 류의 힐링 에세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읽어보진 않았더라도 적어도 서점에서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던가요? 읽는 그 당시에는 좀 힐링이 되는 것 같다가도 이게 다시 책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이 에고가 올라와서 남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 마음, 수십 년간 나를 괴롭혀왔던 나의 습관적인 마음은 나를 하나하나 괴롭히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트집을 잡아서 오늘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신은 양말이 어떤지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라는 이 겉마음만 어떻게 포장을 잘 해보려고 해도 내 마음의 괴로움은 잘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로 그냥 다 괜찮아 하고 뭉갠다고 해서 내가 나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내가 진심으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에고는 남과 나를 계속 나누고, 그리고 그 둘을 서로 비교하는 힘으로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 마음이 올라오는 즉시 내 에고가 등장했구나 라고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나도 판단합니다. 남에게 엄격한 사람은 나에게도 엄격해요. 여러분들 그런 욕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들 욕할 때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로남불이야 라든지, 저 사람은 남한테만 엄격하고 자기 스스로한테는 관대해, 이런 식으로 욕먹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남한테만 엄격하고 나한테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주변에 막 내로남불인 사람들 있고 나한테만 관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남을 열심히 판단하는 사람은 나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이왕 할 거면 그 판단에서 패배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아서 그거를 극복하는 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적어도 중간 정도는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내가 괴로우면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서 이 괴로움을 해소를 해야겠다라는 건데 몸은 게을러. 근데 마음은 자꾸 판단적이야. 그러면은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너무 패배감에 찌드니까 이게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마음을 뭉갭니다. 난 다 괜찮은데? 난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우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남을 판단하는 버릇은 못 고쳐요. 왜? 나는 내가 못났다는 걸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 그러면 남을 깔아뭉개서 남을 이렇게 낮춰서 나랑 똑같은 레벨로 맞춰야지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을 자꾸 누르고 나한테는 몰라 난 괜찮아 하면서 회피하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마음은 엄청나게 망가져 있겠죠.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건 오히려 쉬워요.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게 진짜 어렵고 보통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진짜 사소한 것 하나부터 저 사람 되게 뚱뚱하다, 저 사람 되게 게으르다 뭐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멈춰야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 나를 판단하는 것은 동시에 가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도 충분히 실력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저 사람 카페에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얘기해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판단한 나를 또 공격하지 마세요. 그것 역시나 판단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나는 나쁘다라는 것도 판단이기 때문에 방금 내가 또 판단을 했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머스트가 많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머스트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진짜 쉽지 않은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또 더 근본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내가 더 열등하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열등한가요? 사실 우리는 이 우등하다 열등하다를 나눌 때 내가 가진 것, 저 사람이 가진 것으로 설명하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해 보자면 저는 키가 얼마나 되고 몸무게가 얼마 정도 되고 직업은 수의사이고 또 유튜버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차를 한 대 가지고 있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설명하는 데 익숙하죠.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는 지금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갔는데 그럼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가요? 그때 저는 제가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불의 사고로 팔 하나를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제가 아닌가요? 제가 성형수술을 해서 지금과 얼굴이 달라지면 그때는 제가 아닌가요? 제가 수의사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때는 제가 아닌가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걸로만 나를 설명해 보려고 하면 나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은 곧 변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가진 것들로 나를 설명하는 습관은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서 나오는 소유적 실존 양식과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떼어낸 나 자신을 상상하기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에리 프롬에 따르면 우리가 너무나도 소유적 실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실존하는 방식을 우리는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조차 소유적 관점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나는 두통을 가졌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변화하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니까 이 변화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뭐냐면 보고 인식하고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내가 해석하는 이 방식만 남아있어요.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실제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떼어내고 보니까 나는 생각한다 라는 사실, 나는 의심한다 라는 사실만 딱 남아 있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 존재를 오온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해 보자면 대상을 보고 아니면 대상을 듣고 아무튼 외부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무엇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 가치관대로 해석하는 요 작용만이 대상을 아는 작용만이 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나를 설명하고 남을 설명할 때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마음에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변화를 빨리빨리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자존감은 정말 수시로 티끌 같은 변화만 생겨도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경험해 봐서 아시죠? 고작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막 금방 우쭐했다가 다시 금방 침울해졌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진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일입니다. LA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서는 소유적인 실존 양식과 존재적인 실존 양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유는 사용에 따라서 감소하는 반면 존재는 실천을 통해서 증대한다. 베푸는 것은 상실되지 않으며 반대로 붙잡고 있는 것은 잃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소유한다 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상실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잃을까봐 불안해해요. 그러면 잃는 것의 불안함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왜냐하면 언제 잃을지 모르니까. 근데 얼마나 더 가져야 충분한가요? 잃어버려도 될 만큼 많이 가져서 이제는 더 벌지 않아도 돼, 더 갖지 않아도 돼 라고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이걸 정확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약간 안심하고 조금 더 못한 것 같으면 두려움에 떨면서 막 강박적으로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합니다. 요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카카오뱅크 어플에 막 내 예금 잔액을 보여주면서 당신과 같은 30대 초반의 직장인들 평균 자산의 뭐 상위 몇 %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상위 몇 %면 아, 나는 많이 가지고 있구나. 안심해도 되고 하위 몇 %면 아, 나는 또래보다 너무 못 벌었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만 가봐도 나 20대 후반인데 이 정도 모았음, 잘 모았음, 많이 모았음 이런 식으로 막 불안해하면서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결핍감은 마음의 습관이에요. 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참 멀리 왔는데요. 결론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자존감이 낮을까요? 내가 잘할 때만 나를 예뻐해 줄 거야. 내가 못할 때는 나를 예뻐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엄격한 관리자의 마음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 사실 판단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나를 거의 두들겨 패고 있어요. 만약에 내 부모가 나한테 이런 엄격한 잣대로 나를 두들겨 패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엄격하게 키워서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을 엄청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내가 지금 나 스스로에게 혹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성인이 되면 독립이라도 하지 나는 나 자신이랑 평생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판단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잣대 그리고 평생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남들보다 나아지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은 노력대로 애는 애대로 쓰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도 나 자신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평생 지속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 나에게 관대한 것, 근데 나에게 관대해지려면 먼저 남한테 관대해지고 남도 나도 판단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고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별로다 라는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너나 나나 그냥 존재,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으로 존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 즉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진짜 힘들지만 저도 힘들지만 한 번쯤은 꼭
깊이 있게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너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나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 진짜 자존감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얘기로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어요.